받았던 그 기분, 그리고 그때 왜 나한테 그랬는지. 그때 워딩을 저희끼리 웃자고 얘기하면은 보통은 짜증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통도 안 그러지 않나요, 감독님한테? 그렇죠. 그러나 저희끼리는 또 하다가 짜증난다가 아니라 짜증날려 하네. 저도 마음속으로 타협을 한 거예요. 얘한테 그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러고 이 친구도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서로 얘기하다가 야 우리 맥주나 마시자 이러고 이제 그 프로젝트는 접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LA 노을을 보면서 같이 맥주를 먹고 뭐 그랬었죠. 그 옆에 있던 갑자기 사촌 형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아니 그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걸 보면서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저 형 왜 울어? 이러면서 저희는 화해했어요 갑자기. 그 형을 구경했죠 우리가. 형 왜 우세요? 나 예전에 친구랑 싸웠던 게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어쩌면 헤어졌는지 모른다 같은 느낌이네요. 그게 너무 이상한 그림이었어요 그때가. 친구 사이가 끝날까봐 무서우셨나봐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친구. 그러니까 그 형이 울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투닥투닥하면서 뭘 만들고 막 애쓰던 모습들이 자기도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랑 막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그걸 옆에서 한마디도 안 거도 그냥 보고만 있다가 저희끼리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할 때 갑자기 울면서 그 친구가 막 생각난다고 하면서. 네. 그럼 이제 감독님 대답해 주시죠. 배우로서의 장단과 감독으로서의 장단. 저도 여기 보면 많은 대사를 화실에 막 투입을 했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저 화실 대화를 그 종수 씨가 나가고 나서 그 아영이가 다시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5분 롱테이크를 찍었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 거의 완벽한 호흡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롱테이크로 써도 상관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저 출연해봤을 때 대사가 많은 걸 찍어봤는데 이거 대사를 어떻게 다들 외우나. 특히 연극 배우들도 더 그렇고. 뭐 제가 전에 누구 배우한테 물어보니까 야 그냥 하다 보면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근데 그 시간 안에 이 사람들을 끊어줘야 되니까 그 어쨌든 출연 배우들이면은 그날 하루 안에 끊어줘야 되는 분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되게 경이롭고 아무나 덤빌 수 없는 곳이구나라고 또 생각이 들었고, 저도 한 3-4마디 정도면 뭐 어디 드라마 하고 이러고 연락이 오면 나가거든요. 근데 한 6마디 정도는 제가 좀 입력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그렇고, 그런 지점에서 저는 배우들을 되게 좀 경이롭고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배우분들도 캐스팅할 때 웬만하면 제가 좀 이때까지 봐왔으면서 신뢰하는 분들을 조금 부탁을 좀 드렸죠. 흔쾌히 해주셔서 정말 잘 됐던 것 같고. 감독? 어제 배우 측면 얘기했었고 그죠? 감독할 때 기분이나 장단? 감독할 때 저는 아까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는 여기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주변도 다 보이는 거예요. 막 저분들 통제를 하는데 저분들이 어디로 지나가지,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괜히 민원 들어와서 막 태클 걸려가지고 그냥 영화가 끝나면 이날 여기서 못 찍으면 이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서 긴장 되게 많이 하고, 전 이제 뭐 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영화 감독이라고 하지만 좀 제작자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 같긴 해요. 뭐 크게 막 뻗치지 않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한 30분만 찍고 갈 거면 그냥 모니터 내리지 말고 그냥 이 조그만 모니터 그냥 본다고 그냥 이거 찍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런 좀 효율도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지점에서 감독으로서도 재밌는 순간도 많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작업하면서는 어떤 점이 제일 감독으로서 신났던 순간이세요? 저는 콘티 작업 제일 재밌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순간이 진짜 재밌어요. 이게 현장 나가면은 막 이 밥차도 깔리고 막 조명기 내려오고 막 이 큰 게 막 움직이고 이러는데, 저는 근데 막 영화 생각하고 있다기보다는 저거 다 언제 치우지?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막 현장이 좀 막 부담감이 되고, 물론 이제 시작하면은 배우들하고 막 얘기한다고 바쁜데 막 그런 순간들이 조금 두려워서 콘티 작업할 때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혹시 류준열 배우님은 그 형수 주연의 공개할 수 없는 영화를 연출하긴 하셨지만 네네. 본인의 정말 각본 연출 작업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딱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그냥 그 시간을 그 미국에 있는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 싫어서 스루 씨가 왔을 때 그때 스루 씨가 글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글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글을 쓰러 왔었는데 무슨 얘기지?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본인이 혹시 네. 글을 쓰고 연출하실 의향이나 아니면 준비 네네. 같은 게 있으신지. 그래서 이제 스루 씨가 온 김에 우리가 뭐 또 제가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이제 뭐 뭔가를 하려고 해서 이제 막 찍어본 거고 사실 라이트한 거고 뭐 어디 공개할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보고 웃자고 찍은 건데 이제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영화 같은 거를 제가 제작하고 찍고 뭐 제작에는 관심이 있지만 찍고 이런 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제 친구 작품이 이라서가 아니라 19회차? 19회차인가요? 19회차로 이런 영화를 찍을 수 있다는 건 사실 저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거든요. 네, 많은 배우분들이 함께 주시고 또 좋은 스태프들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찍어서 그렇지 아마 대한민국에서 19회차로 이런 영화가 나오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교가 좀 어렵긴 하지만 준열 배우님의 최근작인 올빼미가 몇 회차였어요? 그게 65회차, 60회차 안쪽이에요. 60회차 안쪽. 네. 10분의 1이네요. 네, 그 60회차조차도 굉장히 빨리 찍은 거고 사극으로 60회차는 없다고 전 들었거든요. 100회차가 다 넘는로.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19회차로 찍을 수 있었다는 거는 거의 뭐 정말 그냥 가서 머릿속에 있는 걸 찍고 오기만 해도 바쁜 시간이에요. 그 안에서 배우들이 감정을 가지고 뭐 디렉션이 오가고 스태프들이 어떤 회의를 계속하면서 진행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 분 다 뭐 꼭 배우라는 어떤 롤에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뭐 제작이나 기획이나 영화 쪽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작업들에 다 열려 있다는 느낌도 저는 지금 받고 있어서 꼭 감독 배우로 롤을 한정짓지 않으시더라도 아까 그 R 프로젝트처럼 어떤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계속 좀 굴려보시는 것도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두 분 다 감독이나 배우가 아니면 영화의 여러 파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경험해보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요. 저는 제작 좀 궁금하긴 해요. 좀 판을 깔고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고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찍는 거는 또 둘째 일인 것 같아요. 네. 홍수로 감독님은 저도 제작인데 제작을 왜 좀 관심이 들었냐면 그냥 트랜스포머 이게 제작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적혀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스필버그 아저씨가 정말 바쁘실 텐데 저 와중에 야 로버트 영화는 마이클 베이가 찍으면 잘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좀 일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연출자는 마이클 베이니까 스타일은 유지해주면서 근데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스필버그 아저씨가 그렸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조금 제작도 굉장한 직업이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작 저도 관심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작자는 이제 감독이 그림을 그려서 채색을 해나가는 그런 실무적인 작업의 총괄 지휘자라면 제작자는 그 도화지를 어느 정도까지 넓게 펴줄 수 있을지 어떤 색연필이 어떤 크레용이 아니면 어떤 사인펜이 필요한지를 해주는 사람이어서 두 분이 더 생각지도 못한 영역들을 저희한테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우정이 더 부유하게 지속되어서 네. 트랜스포머는 아니더라도 하실 수 있는 상상력들을 넓게 펼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들 그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어떤 롤이 될지 모르겠지만 형수료 감독님과 류준열 배우님의 포부와 두 분의 우정에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쓸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있긴 해서 한 두 분 정도 얘기를 들어볼까요? 너무 목소리를 못 들어보고 가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제 마이크를 손에 들어주시면 두 분이 한 분씩만 이렇게 지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적어갖고 왔는데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본다면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어지고
정만 남은 연인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촬영을 하시면서 배우님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촬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준호 아영을 조금 경일까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영 같은 경우에는 좀 사회적인 가면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주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은지 씨가 다른 분들하고 있을 때는 되게 환하게 웃었다가도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준호랑만 있으면 막 표정이 어두워지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형태도 안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준호도 사실은 겉으로는 또 뭐 친구들 앞에서 허허허 하다가도 또 아영하고만 있으면은 뭐 웃는 장면이 있죠. 뭐 앞으로 시험 붙을 수 있어 요즘 감이 좋다 이렇게 웃는데 그것도 좀 저는 가소로운 웃음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로의 좀 같이 옆에 있지만 좀 가식 같은 게 좀 있지 않았나? 뭐 이제 너무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 이제 아예 거침없이 나오는 거죠. 두 사람이 싫은 게. 그리고 경일 같은 경우에 저는 그 사람이 그냥 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정말 아영 좋아했는데 말을 안 하고 기만을 하는 그 저런 좀 이상한 사람인 거죠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제 기루 씨랑도 얘기할 때는 기루 씨도 나는 이 사람이 좀 진심인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심이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좀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배우들 특히 개인적으로. 한 번만 더 저희 마지막 기회인데 네, 거기서 별다른 얘기는 아닌데 이제 보다가 화면 그 장면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그 처음에 이제 그 아영과 준호가 헤어질 때도 아영이 이제 싱크대에서 또 버려진 라면을 보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싱크대에 그 짜장면과 짬뽕이 버려진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뭔가 의도된 장면인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것도 재미난 질문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들이 떠난 흔적들이 이제 결별하고 떠난 흔적들이 굉장히 하찮은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화실 때도 커피를 놓고 가는 그 커피라는 게 뭐 한 5,000원짜리 돈 그거 굉장히 하찮은 그리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짜장면, 짬뽕, 라면 뭐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평양냉면도 나오고 거기 레스토랑에는 파스타 먹고 있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온갖 면들이 다 튀어나온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집에 하기 전에 소바를 먹고 왔어요. 사보텐에서 소바 한 그릇. 두 분 같이 드셨나요? 저는 호두가 네. 너무 긴장돼서 호두과자로 때운다며 혼자 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긴장. 풀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좀 재미있게 말을 덧붙이자면 면이라는 게 뿔만 못 먹잖아요, 사실. 네네네. 어떻게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는 것들 있잖아요. 감정에도 그렇고 그때만큼의 뜨거움도 없고 차가움도 없이 그냥 미지근해진 면만큼 이상한 음식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저는 봤던 것 같아요. 질문 남겨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은 출연하신 배우님들을 모시고 하는 얘기가 아니어서 오늘 응원해 주시려고 오신 지원군 류준열 배우님과의 어떤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그 어쩌면 우리는 헤어졌는지 모른다의 관객과의 대화가 계속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때 또 형수루 감독님 응원하러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류준열 배우님의 전작 올빼미를 너무 재밌게 봤던 관객으로서 류준열 배우님의 차기작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두 분의 앞으로의 작품 계획, 괜찮으시다면 인생 계획 같은 것들 간단하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크게 준비하고 오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냥 뭐 수도 씨랑 이렇게 늘 하던 얘기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는데 뭐 제 차기작 뭐 외계인 2부도 있고 뭐 머니게임이라는 작품도 있고
굉장히 SF 우주선 날아다니고 로봇 뛰어다니고 머니 게임도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또 비현실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좀 다이나믹한 순간들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헤어졌는지 모른다와 같은 누구나 공감하고 소소하고 작고 내 옆에 있고 계속해서 궁금해지고 나는 어떤 모습일까 고민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또 다른 감정으로 다가오는 영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영화가 정말 이 한국 영화에서 없어서는 안 될 영화고 또 극장에서 이렇게 계속 오래 걸려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봐 줄 수 있는 요즘에 너무 대형 영화나 자극적인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또 트렌드라서 마냥 욕할 수만도 없고 우리가 또 그걸 즐길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지 고민하다 보면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긴 하지만 반대인 것들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화를 이렇게 뭐 GV뿐만 아니어도 이미 7번 보신 분도 계시고 찾아봐 주신 분들도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배우님 인생 계획 있다면 인생 계획이요? 올해 새로우신 혹시 새로운 인생 계획이 있나요? 조금 더 진지해지고 조금 더 좀 맹렬히 좀 달려가 보려고 하는데 좀 방법이나 자세가 기존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얼마나 갈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냥 뭐 스루 씨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지만 정말 처음 스루 씨가 제 오디션을 처음 보신 분인 건 알고 계시죠? 아 모르시는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뭐 어디서 한 적이 없나? 내 나무위키에 나와 있어? 나무위키 네가 적은 거 아니야? 스루 씨와 인연이 제가 소셜포비아라는 영화로 데뷔를 할 때 제가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오디션을 본 임물조 감독이었어요. 네, 그래서 준현 씨, 네 유준열이라고 합니다. 네 연기 시작하세요 했던 분이 스루 씨고 스루 씨가 그 영화에서 쭉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인물들도 담당하고 또 뭐 오디션을 뭐 뽑은 건 아니고 물론 감독님이 뽑으셨지만 옆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면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힘을 실어주는 거죠. 네, 전혀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이제 이 배우가 마음에 든다, 이 배우가 잘할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어떤 의견들이 왔겠죠. 그래서 스루 씨가 이렇게 저 오디션을 처음 보게 된 거고 그때 처음 인연을 맺고 이제 영화 찍고 이제 가까워지면서 이제 뭐 같이 영화도 글도 쓰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쭉 영화로만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던 친구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영화 그 제 유준열 오디션 영상도 스루 씨가 찍어준 거고 지금도 뭐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들어오는 대본 중에 뭐 꽤 제가 흥미롭게 본 거는 어떠냐고 의견도 물어보고 물론 좋다고 하면은 그 작품을 안 하게 되긴 하는데 농담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제가 많이 의지하고 이런 친구인데 정말 영화가 개봉하면서 제 드는 생각은 저는 이제 데뷔하고 막 바빠졌지만 스루 씨는 또 아닌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잘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면서 계속해서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 이렇게 웅크리고 글을 쓰고 준비하고 했던 그러면서 인상 한번 쓰지 않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노력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고 한 게 스루 씨는 좀 즐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어리신 저희보다 항상 어린 분들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20대에 만났던 그 순간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꾸준히 계속 이 업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더라도 영화 얘기, 술을 먹더라도 영화 친구들과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순간까지 온 것 같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스루와 제가 이렇게 함께 시간을 이거 자꾸 뭐 우리 얘기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계속 느껴져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뭐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순간들이 계속 교감이 되면서 저희는 이제 옛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자꾸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뭔가를 하면 결실이 맺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감히 말할 입장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얘기하고 싶은 그 뜨거움이 남아있는 이 순간에 빨리 얘기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고 이제 또 집에 가서 쓰겠죠. 말 많이 하지만 여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순 감독님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뭐 이 친구와 또 시작을 함께 했고 제 최근 단편 병고라는 단편도 이 친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시작한 거라 좀 잘된 영화들의 시작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단편, 이 친구는 장편. 뭐 그래서 뭐 이 친구와 함께한 이 시간이 좀 되게 감회가 새롭고 이 첫 장편 영화를 찍고 앞으로 뭐 제 머릿속에서는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생각도 하겠죠. 뭐 영화적으로 인정도 받고. 그래서 뭐 일단 1차 꿈은 이뤘으니 2차 꿈들은 차기작이겠죠. 차기작들을 하나하나씩 깨부셔 나가면서 점점 좀 발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미열 배우님 말씀처럼 혹시 영화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신 관객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렇게 발걸음을 몇 가지 옮겨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도 나중에 분명히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날이 관객분들 중 어떤 분에게도 꼭 찾아오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분의 따뜻한 우정이 여러분들께도 응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